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메인폰으로 쓰고 있는 이 LG V50S ThinQ LG V50S ThinQ에 대한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계적인 리뷰 자체는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그런 기능적인 리뷰보다는 그것들 때문에 결국 내가 뭐가 좋은가, 뭐를 잘 쓰고 있나, 실제로 써보니까 어떤 것이 아쉽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G V50S ThinQ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특징 때문에 생기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니 해도 듀얼 스크린에 있죠. LG V50S에서는 듀얼 스크린이 진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V50, LG V50 ThinQ의 듀얼 스크린이고, 이 녀석이 새로 나온 거예요. 자, 듀얼 스크린이 진화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화는 프리스탑이라고, 이 힌지가 어디서든 멈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기존에 나온 V50고 왼쪽이 V50S입니다. 지금 V50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느라고 본체는 뺐어요. 지금 듀얼 스크린만 있는데 이렇게 힌지가 닫혀 있다가 이렇게 한번 다 펴지는 두 번, 완전히 젖혀지는 이렇게 3단계로만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한 각도나 내가 원하는 각도로 다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V50S의 힌지는 어떤 각도에서든 멈추는, 이 힌지를 구현했는데, 자, 그렇게 프리스탑이 되는데, 프리스탑이 되면 좋은 거 첫 번째 진짜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영상 촬영할 때예요. 영상 촬영할 때 카메라 찍을 때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셀카를 찍거나, 그 다음에 저처럼 지금 유튜브를 찍을 때, 이런 걸 찍을 때 너무나 편해요. 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채식을 시작했어요. 식당에 갔는데 삼각대를 깜빡 놓고 왔거나, 혹은 어디선가 뭔가를 촬영하는데 고정을 시켜야 돼, 움직이지 말아야 돼,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됩니다. 카메라를 이 화면 저 화면으로 다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근데 영상 촬영과 더불어 또 뭐가 좋냐면, 영상을 볼 때,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뭔가를 감상할 때, 전에는 그 감성 때문에 아이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에 끼우는 거, 혹은 이렇게 세우는 장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놓고 보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힌지가 스탑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쭉 뒤에 누워있든 뭐 이렇게 기울여서 앞으로 기울이고 있든지 간에 원하는 각도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진짜 편해집니다. 뭐 영화를 볼 때 혹은 유튜브를 볼 때 그냥 편안하게 어디서든 이 아이린 같은 거 필요 없이, 다른 장치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V50S 듀얼 스크린 하나만으로 모든 영상을 감상할 때 진짜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되면 뭐가 좋냐면, 애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애들이 막 뭐 지네들이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다, 뭐 내 거 보여달라, 이런 걸 막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서로의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애한테 반대쪽 화면에다가 유튜브 틀어주고, 저는 여기서 뭐 일을 본다거나 뭐 다른 뉴스를 읽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바닥에 놓고 서로 다른 화면을 쓰면 되니까. 이게 다 이 힌지의 프리스탑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LG V50S ThinQ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이 듀얼 스크린에서 미러 모드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제가 뷰파인드에서 보는 동일한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어디다 써? 자,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이 미러 모드. 영상 촬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가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셀카기 때문에 보이시죠? 보시면은 손, 이렇게 로우 앵글을 뭔가를 찍을 때 이쪽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화면에서 이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을, 비치는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래 화면을 볼 때, 아래로 찍을 때 좀 더 편하게 저는 이렇게 보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미러 모드에서. 아마 그 DSLR 쓰셨던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액정이 이렇게 틸트 되면서 저 이렇게 위에서 찍어야 될 때, 하이 앵글을 찍어야 될 때 막 이렇게 놓고 액정 틸트 해가지고 찍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미러 모드 때문에. 자, 그게 실제로 써보면은 굉장히 편했고요. 자, 그 다음 특징은 듀얼 스크린 때문에 가능해진 새로운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태스킹.
이것저것 같이 하는 거죠. 자, 보시면 뭐 네이버 왔다가 그다음에 유튜브 보거나 뭐 이럴 때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듀얼 스크린이니까 이렇게 놓고 서로 다른 거를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롭게 이 버튼 눌러가면서 할 필요 없이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너무 기초적인 거고, 그거 외에도 진짜 편한 걸 보여드리면, 자, 네이버에서 뭐 스포츠 뉴스를 하나 볼게요. 스포츠에서 뭐 해외 축구 소식, 요즘 한참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소식을 본다 이럴 때, 자, 포체티노 경질 뭐 이런 거 보다가 또 다른 거 보려면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이거 누르고 또 앞으로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불편하잖아요. 자, 이때 가능한 진짜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이 웨일 브라우저에서 가능한데, 네이버가 만든 웨일에서 가능한데, 웨일 브라우저에서 이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 이걸 누르면 이거에 대한 기사가 이쪽에 떠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다시 이쪽에 뜨고. 엄청 편해요, 이게. 네. 여기서 누른 이 링크가 이쪽에서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써보면 무지무지하게 편합니다. 기존보다 진짜 편해요. 그래서 뭐 뉴스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서 게시물들, 이렇게 게시물 리스트 쫙 있는데 그거 볼 때 눌렀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리스트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이 이 웨일 브라우저에서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실제로 어떤 편리함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뭔가를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요. 교육하라고 하니까 그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고, 근데 교육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교육을 항상 틀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교육이 가능한데, 휴대폰으로 뭔가 강의를 계속 틀어놔야 될 때, 휴대폰으로 강의를 틀어놓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휴대폰으로. 그럴 때는 이쪽 한쪽에다가 강의를 틀어놓고 메인 화면으로 정상적인 근무 보고, 이런 게 됐어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꿀이었습니다. 네. 이 카드가 이제 직전원 결제일 전에 1년 동안 카드 이제 이용 결제 실적이 없으셔야 되시거든요. 네네네. 지금 좀 확인을 해드려 보면 2019년도에 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무유튜브의 상부입니다. 이번 주도 쌍둥이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B급 IT 뉴스 이번 주 소식 시작할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스크린이 이렇게 스플릿이 됐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쓸 수 없다라는 약점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보완하는 확장 모드라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직 확장 모드를 지원하는 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이버가 그걸 지원하거든요. 여기서 뭐 스포츠에서 이렇게 볼 때 듀얼 스크린에서 확장 모드 보이시나요? 확장 모드라고 있어요. 확장 모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 가운데 쪼개지고 뭐 이상하잖아. 버튼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를 이쪽으로 하면은 이게 가운데 이게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생각보다는 널찍널찍하게 뭔가 글을 볼 때는 꽤 도움이 됩니다. 이 확장 모드도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볼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야, 가운데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폴더블 폰보다 훨씬 못한 거 아니야?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다른 폴더블 폰에서 못하는 그런 걸 하면서 가끔은 이렇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브라우징 할 수 있다는 것도 제법 쓸만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V50S 듀얼 스크린이 되면서 전에는 없던 AOD, 뭐 시간이나 뭐가 왔을 때 뭐 이런 거를 확인하기 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듀얼 스크린을 제가 전에 V50로 썼을 때, V50 ThinQ로 썼을 때 항상 듀얼 스크린을 하고 다니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문 인식이었어요. 지문 인식이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에 있다 보니까 듀얼 스크린 쓰면서 이제 보통 화면이 이쪽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뒤에 지문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지문 인식을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펴가지고 다시 지문 인식하고 닫고, 이게 엄청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지문인식이 아시다시피 전면으로 젖혀가지고 놓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은 바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듀얼 스크린을 불편함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더라고요. 자, 듀얼 스크린 외에 듀얼 스크린 말고 두 번째 큰 특징은 이 녀석이 저 같은 유튜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폰이라는 점이에요. 일단 전면 카메라가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자, LG V50S를 보통 얘기할 때 카메라에 타협을 했다. LG V50 같은 경우에 후면 카메라가 3개였는데 이번에 V50S ThinK로 오면서 2개로 좀 줄었죠. 후면 카메라는 그래요. 후면 카메라는 망원을 없애면서 그랬는데 대신 전면 카메라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화소도 3000만 화소로 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찍어보면 화질 자체도 차이가 나게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카메라 촬영 시에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는 진짜 좋은 게 ASMR 모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훨씬 더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제가 ASMR로 찍은 영상들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ASMR 마이크 정도는 아니지만 카메라를 찍으면서 훨씬 더 또렷하게 음성을 잡아낼 수 있는 점은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급할 때는 외장 마이크 없이도 괜찮은 소리를 뽑아주더라고요, 이 녀석이. 보여드려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영상 촬영으로 들어가면 여기 ASMR 보이시죠? ASMR. 네, 그래서 이거를 끄고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MR로 녹음하면은 소리가 훨씬 더 가깝게 잘 들어갑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음성 녹음에도 들어가면 이 모드에 ASMR이 생겼어요. ASMR. ASMR을 선택하면 목소리가 훨씬 더 또렷하게. 지금 잠깐 속삭여 볼게요. 안녕하세요.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지금 V50S ThinQ ASMR 소리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여기서 녹음한 소리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처럼 동영상 촬영이나 음성 녹음할 때 ASMR 모드가 생겼다. 진짜 ASMR 그런 먹방이나 이럴 때 쓰는 ASMR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음성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충분히 잘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또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듀얼 스크린에서 오는 건데 프롬프터처럼 쓸 수 있어요, 이 녀석을.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런 거를 듀얼 스크린 쪽으로 보내고, 자, 이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으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원고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삼각대에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 화면에 있는 이런 원고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롬프터 같은 거 필요로 하는 크리에이터들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 듀얼 스크린에 담긴 V50S ThinQ 같은 게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가끔 이거 사용해요, 스크립트. 그러니까 원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포인트에서 이런 말 해야지 라는 그 포인트 워딩을 몇 개 써놓고 녹음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터들을 생각해서 만든 기능들이고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잘 쓰고 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만 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해상도 같은 경우 타협을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는데 실제로 써보니 어떨까요? 아들 녀석한테 V50 해상도가 더 좋은 V50하고 V50S의 화면을 같이 보여주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냐,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골라봐 하니까는 잘 못 고르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다, 어떤 게 다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굳이 이 픽셀의 느낌까지 그 조그만 차이까지 찾아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약간 구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야겠다라고 보지 않는 한 티가 안 나고요. 저도 그냥 까먹고 삽니다. 이게 해상도가 타협이 된 건가? 전혀 그런 느낌 없이 디스플레이만 좋습니다. 그런 걱정 전혀 하실 거 없고 저는 이 해상도가 어느 정도 타협되면서 더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 녀석의 진짜 좋은 점,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갑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아침에는 잘 때 충전하니까 풀 충전해서 나가잖아요. 출근할 때 뭐 지하철에서도 유튜브 보고, 다음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그냥 이런저런 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휴대폰 쓰고, 뭐 점심 때 나가서 뭐 먹으면서 또 뉴스 같은 거 보고, 그런 다음에 퇴근할 때쯤 되잖아요. 퇴근하는 정도의 시간에 배터리를 보면은 거의 70%가 남아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된 6시 반인데요. 배터리 74%. LG V50S 배터리 진짜 오래 갑니다. 오늘 좀 회의가 많아서 뭐 평소보다 조금 덜 쓰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뭐 카톡, 뭐 유튜브, 뭐 메신저 이런 것들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74%, 퇴근 시간에 74%입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그 저녁 퇴근 때까지 30%밖에 안 닳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배터리를 진짜 조금 먹어요, 얘가. 배터리 효율이 좋은 거지. 이게 저는 이제 해상도에서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고요. 그리고 해상도 때문에 폰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게 빠릿합니다. 별로 느리거나 뭐 이런 불만이 없어요. 다 빠르게 반응하고 앱 속도도 충분하고 배터리 오래 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해상도 타협한 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LG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기본기가 좋은 폰. 진짜 배터리는 놀라웠습니다. 배터리는 저는 이렇게 화면 2개를 쓰니까 보통 때 다른 폰처럼 쓰더라도 이거 훨씬 더 배터리가 많이 먹고 그래서 덜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실제로 써보면 놀랐습니다. 진짜로 오래 가요. 만약에 이 듀얼 디스플레이 때문에 배터리에 많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듀얼 디스플레이가 좋지만 이렇게 늘상 하고 다니는, 끼우고 다니려고 할 때 조금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배터리도 듀얼로 끼고 다녀도 오래 가고, 그러면서 듀얼 디스플레이가 주는 이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끼고 다니게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 LG V50S ThinQ를 쓰면서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만드는 3가지 특징이 이거였어요. 아까 듀얼 스크린의 진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을 고려한 기능들, 어느 정도 타협한 해상도에서 오는 그런 장점들, 배터리라든가 빠릿함이라든가, 이것들이 저한테 가장 컸고요. 그 외에 조금 작지만 괜찮게 쓰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녀석이 방수 방진 밀스펙을 갖추고 있는 거 아시죠? 군대에서 원하는 그런 터프한 기준을 통과했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러면서 방수 방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녀석 가지고 그냥 욕실에 들어갑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많이 하는데, 반신욕 할 때 지겹잖아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영상 보기가 너무 좋은데, 방수가 되지 않는 폰들, 좀 불안한 폰들은 진짜 미끄러져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충분히 안심이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카툭티가 없어요. 보시면은 카툭티가 없이 매끈하죠. 그런데다가 듀얼 스크린을 장착하면 여기 이렇게 조금 듀얼 스크린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바닥에 다 이렇게 놓더라도 카메라가 바닥에 쓸리질 않습니다. 카툭티가 없는 데다가 게다가 듀얼 디스플레이까지 있다 보니까, 이 케이스까지 있다 보니까 아주 안심하고 이렇게 비벼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카메라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좀 험한 환경에서 막 음식물 떨어져 있는, 음식물 묻어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데다가 쉽게 놓고 이럴 때 충분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안심이 사실 쓰는데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나왔지만 이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되면서 폰을 집어들지 않아도, 전에는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그냥 테이블에 놓은 상태에서 지문 인식이 돼서 이게 된다는 거. 이것도 실생활에서는 진짜 편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듀얼 스크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네이버가 만든 웨일 브라우저예요. 요거는 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웨일 브라우저인데, 자, 웨일 브라우저는 이 LG V50S ThinQ의 듀얼 스크린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앱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이거는 보셨잖아요. 링크. 아까 이 링크 기능, 링크가 이쪽에서 열리는 이 기능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보셨죠. 이거 진짜 편하고요. 그 외에 웨일 브라우저를 쓰시면 이 2줄로 된 이 메뉴를 되게 자주 쓰실 거예요. CNN,
자, 이렇게 영어로 된 사이트를 보다가 번역을 누르면 영어에서 한국어, 파파고가 실행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한글로 번역된 기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스크롤하면은 그때그때 영어가 한글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번역 기능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파파고가 이 안에 들어가서 번역으로 쓰는 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캡처. 자, 화면 캡처 이 기능 되게 강력해요. 화면 캡처를 누르면 보이시나요? 보이는 화면 캡처와 스크롤 캡처가 돼요. 보이는 화면 캡처는 지금 보이는 딱 이 화면만 스크롤하는 건, 캡처하는 건데, 스크롤 캡처를 해볼게요. 네. 스크롤 캡처를 하면은, 보세요. 이 밑으로 내려야 되는 모든 화면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캡처하는 게 너무나 편해졌다. 그리고 야간 모드. 야간 모드는 뭐 요즘에 스마트폰들이 이런 야간 모드 적용하고 있어서 아시죠? 이렇게 다크 모드로 바뀌면서 밤에 불 꺼졌을 때 훨씬 더 눈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내 검색. 검색 기능이 생겨서 여기서 뭐 트럼프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가 검색된 것이 표시되면서 이 사이트 내에 지금 6개가 있는데 이렇게 쭉쭉쭉 찾아갈 수 있게. 뭐 PC에서는 많이 써보셨을 텐데 이런 기능들이 아주 편하게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 들어가면서 페이지 내 검색도 아주 용이하게 됐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웨일을 네이버가 만들었을 때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또 만들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안 썼었는데 실제로 웨일 브라우저가 잘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 LG V50S ThinQ에서 써봤더니 요것 때문에 진짜 쓰게 만든 아까 뭐 이 링크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했던 다른 커뮤니티나 뭐 어디 뉴스 사이트를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웨일 브라우저가. 그래서 메인 브라우저가 지금 웨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어쨌든 웨일 브라우저는 듀얼 스크린을 가진 이 LG V50S ThinQ를 만나서 더 날개를 단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무게예요. 아무래도 듀얼 스크린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한 180g이 조금 넘어가는데 무겁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기작에 바란다면 좀 더 가볍게 만들었으면 하는 거, 그거 하나 조금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무거우면 진짜 그 무게 때문에라도 이렇게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V50 같은 경우, 전작인 V50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지문 인식의 불편함, 뭐 그다음에 이 힌지가 프리스탑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메인으로 쓰긴 했지만 그거 쓸 때는 그냥 저는 듀얼 스크린 떼고 따로 케이스 씌워가지고 따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 거를 감수할 정도로 편리함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V50S에 와서는 제가 그냥 계속 듀얼 스크린을 끼고 다닙니다. 이게 그냥 메인 형태 그대로예요. 이 무거움을 상쇄할 정도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다른 케이스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듀얼 스크린 장착해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충전 단자. 얘가 USB-C로 연결되면서 듀얼 스크린을 낀 채로 충전을 하려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자석형, 착 달라붙는 자석형, 그걸 통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V50S ThinQ가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스크린을 낀 상태에서도 그냥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무선 충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어댑터를 써야 되는 요 단자의 불편함은 생각보다 쓰다 보니까 못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케이블 하나는 이 어댑터를 끼워놨는데 실제로 자석 어댑터가 진짜 편하긴 해요. 착 달라붙는 그 맛이 또 일품입니다. 그러니까 맥북의 맥세이프 쓰셨던 분들은 그 감성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괜찮고 또 무선 충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로 불편한 게 없이 잘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꽤 만족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듀얼 스크린을 이용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특징, 아까 웨일 브라우저가 보여줬던 이런 식의 듀얼 스크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나 기능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그 서피스 듀오도 이렇게 듀얼 스크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폴더블 폰이 아닌 이런 듀얼 스크린을 가진 이런 폼팩터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더 개발될 여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듀얼 스크린의 장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V50s ThinQ의 그런 쓸만한 점들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